네, 오늘의 주제는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 수많은 종류의 게으름을 논하기보다는 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뭐 저는 예술계라서 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감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업종에서도 항상 성취 그리고 효율, 효과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냥 무작정 노력을 했다는 과정과 함께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술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뭐 이제 회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자영업 이런 것에서도 실적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실력을 늘리기 위한 저 예술계인 저의 생각으로는 일종의 영감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반복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감을 어떻게 얻을까 라는 생각에서 관련된 게으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감을 얻고 자신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일하기보다는 거의 과정적으로 혹은 필수적으로 이게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으름의 함정으로 빠진다. 혹은 이제 영감을 얻는다는 미명의 포장지에 게으름으로 쉽게 빠진다. 뭐 그런 겁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정말 반복 노동만 하고, 그러니까 정말 무식하게 누가 시키는 대로 노력만 하는 친구가 있다고 쳤을 때 사실 결국 노력하면 다 극복되긴 하는데, 뭐랄까, 제가 말하는 건 막 초인적인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혹은 14시간 정도 매일매일 노력을 하면 김연아님처럼 막 세계 최고급이 될 수 있다고 쳐도 이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혹은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매일 노력을 하는 사람은 주위에 그 노력을 따를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보면 꼭 그 사람이 최고가 되진 않거든요, 주변에서. 제가 봤을 땐. 왜냐? 요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을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유형들은 수동적인 측면이 되게 많을 때가 많아요. 즉, 노력만 하면 된다로 갔을 때, 이 노력만을 노력 위주 혹은 노력의 중요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노력만 하는 거죠. 여기서 노력만이란 남들이 제시해준 방법을 반복적이고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스승님, 아니야, 최소한 이제 정상 수준 이상의 괜찮은 선생님을 만나면 모를까. 제가 느끼기엔 세상에는 참 좋은 스승님도 많고, 저는 운이 좋게 그런 분들 만났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고 너무 개인의 성장에 오히려 방해될 때가 많은 선생님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혹은 그런 지도 방식, 혹은 그런 방법론으로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노력이 어느 순간 실력에서 딱 정체되는 현상을 맞이합니다. 뭐 어딜 가나 정체 현상은 꼭 오겠지만, 근데 유달리 그 8시간에서 9시간씩 주변에서 봤을 때 열심히 정말 많이 노력하는 친구, 우리 동네에선 최고 노력하는 친구 정도로 꼽히는 친구들이 이 정체 현상에서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에 한해서. 열심히 안 하면 사실 여기서 굳이 변화도 안 해요. 그래서 좀 정체되는 현상이 좀 길 때가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변화를 시도했을 때 이제 정반대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노력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효과적인 게 뭘까 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저도 저도 진짜 옆에 엄청 노력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매일 12시간씩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는 막 8, 9시간씩 10시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처럼 일단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에 뭘 했느냐가 또 중요했지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정반대의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력과 효과적인 접근을 양극단에 놓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력이라는 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법, 작가, 예술, 영화 이쪽으로 치면 영감을 찾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초반엔 사실 좋았습니다. 아니 사실 전체적으로 봐도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정체 현상이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보다 일단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많이 했죠. 근데 그러다 정체 현상이 왔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까로 이제 바꿔서 영감을 찾으러 갔는데 조금 올랐다가 이제 다시 또 정체 현상이 왔어요. 2차 정체 현상이라고 치죠. 이 두 번째 정체 현상에서 문제는, 노력을 하다가 정체 현상이 왔을 때는 노력을 하는 게 기본이라서 실력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막 불안은 하지만 노력을 덜하고 영감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근데 이제 노력을 덜하고 방법론으로 가다 보니까 이 2차 정체 현상에서 한 번 더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극복을 할 때 노력량이란 것을 좀 배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 노력했던 만큼 별로 노력량이 따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으로 빠지고, 영감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던 어떤 행위들이, 가령 이제 공부로 치자면 공부 외의 시간으로 공부에 대한 영감을 찾는다. 말하면서 벌써 모순이 생기는 것 같지만, 글을 쓰는 것 외의 시간으로 글 쓰는 것에 대한 영감을 찾는다.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술자리가 될 수가 있고, 안 해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쉬어주거나 놀아주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들으시면서 알겠지만 이것들이 적당히 하면 좋은데 지나치게 되는 순간 게으름이 되고, 게으름을 넘어서서 되게 악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고민의 순간에 왔을 때, 즉 내가 왜 실력이 안 늘지, 혹은 여기서 더 실력이 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복된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여기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고민이 왔을 때 정말 노력만 하시던 분들은 방법론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게으름에 빠져라라고 말하는 지점은, 이 방법론을, 사실 방법론을 찾는 것도 노력이잖아요. 이땐 노력이에요. 막 술자리, 그러니까 평소에 술자리도 안 가보고 새로운 경험도 안 해보고 놀지도 안 해보고 휴식도 안 해본 애들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노력이에요.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나름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는 게 되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막 시도해보고, 평소에 하던 것을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 시기에 성장을 했으면 좋죠. 근데 시도가 끝나고 이제 이게 또 익숙해졌어요. 새로운 방법 찾는 게. 근데 이 방법론 찾기가 익숙해졌을 때 나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결국 이것들의 부정적인 것들만 점점 더 가져가게 되죠. 간단히 말하면 술만 더 마시게 되고, 놀기만 하고 휴식만 하게 됩니다. 글은 조금만 쓰게 되고, 요만큼만 쓰게 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법론에서 찾았던 게 또 헛된 건 아니라서 생각보다 벼락치기로 한다든가 은근히 가끔 좋은 영감을 받아요. 실제로 영감의 양은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노력량이 안 떨어지니까 반짝이는데, 이 반짝이는 거를 따다다다 글로 적는 게 생각보다 적어지죠. 매출을 올릴 방법이 떠올랐는데 그 방법을 실천하는 습관이, 혹은 버릇이, 노력이 좀 귀찮아진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하게 되고 덜 하게 되고,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지라는 방법으로 가버리는데, 방법은 어느 정도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 정체 현상에서, 이 두 번째 정체 현상에서 깨달아야만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깨달았느냐 했을 때 이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고,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그 방법들이 더 빛을 발하고, 더 빛이 아니라 그 방법들의 정당한 효과들이 발휘가 된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어느 순간 게으름이 돼버린 것들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진짜 본질, 처음에 생각했던 거,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까만 생각을 하자. 가장 중요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